이제 압척수 증후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압척수 증후군 척수의 3분의 2를 손상을 하는 것이고 알파와 척수 시상로 그렇죠? 여기에 앞쪽이니까 이쪽이 손상을 당하겠죠. 이쪽이 손상당하고 반대쪽에서 넘어오는 요게 반대쪽에서 넘어오는 게 손상당하기 때문에 운동이 손상을 당하고 그렇죠? 자, 죄송합니다. 자, 운동이 모터가 압축수 증후로 운동이 손상당하고 페인과 템퍼러처가 손상이 당하는 증상을 우리가 압축수 증후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뒤척수 증후군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뒤쪽만 이렇게 손상을 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각의 손상을 당하는 것인데 통각과 온도 감각은 들어와서 이쪽 뒤쪽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손상을 당하지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척수 증후군이 되겠죠. 중앙척수 증후군은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으로 건너가기 때문에 양쪽의 통각과 온도 감각, 양쪽으로 들어오는 통각과 온도 감각이 손상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 피질 척수로의 부위별 대응에 따라서 내측에는 상지죠, 상지. 그렇죠? 목, 가슴, 허리 이랬죠. 처음에 상지에서 시작했다가 목, 상지, 그렇죠? 가슴, 허리, 이렇게 다리 이런 식으로 부위별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앙척수 증후군 목의 과도한 젖힘에 의해 생겼다 그러면 상지가 같이 좀 모터에 손상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또한 브라운-시코드 신드롬을 보게 되면은 브라운-시코드 신드롬이다. 그러면 척수의 외측 반이 절단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과 이쪽에 반이 손상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로 나가는 운동이 손상을 당하고 들어오는 감각이 손상을 당하고 반대쪽에 페인과 템퍼러처가 손상당하는 것을 우리가 브라운-시코드 신드롬이다. 외측 그렇죠? 척수 손상 증후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율신경 계통을 조금 살펴보게 된다면은 자율신경 계통입니다. 자율신경 계통은 요 GSV가 그렇죠? 여기에 몸체 운동이죠. 운동. 요거는 내장 운동. 요거는 내장 감각. 그다음 요거는 몸 감각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스파이널 코드가 연결이 되어 있더라. 진행이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더라. 따라서 한 번 더 살펴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요 그림에서 보면 여기가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몸의 운동. 그 다음 여기가 비스세랄 A 프런트. 그리고 이쪽 뒤가 비스세랄 A 프런트. 그리고 이쪽 뒤가 소마틱 A 프런트다. 요렇게 요 부위로 부위별 대응을 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율신경계의 또한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자율신경계는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절이 또한 멀티피디스 그 밑으로 해서 교감신경절이 지나갑니다.
따라서 GV 내장의 이 프론트의 신경은 이러한 교감신경절을 이루고 있는데 이거는 백색 교통가지로 해서 교감신결 전 이전 섬유. 그래서 교감신경으로 들어가기 이전 섬유는 백색 교통가지다. 화이트, 그렇죠. 화이트 라무스다. 커뮤니팅 라무스다라고 커뮤니케이팅 라무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요 백색 교통가지는, 그렇죠. 백색 교통가지는 교감신결 이전 섬유죠. 회색 교통가지는 요거는 무수초 섬유입니다. 백색 교통가지는 유수초가 되고, 유수초. 회색 교통가지는 무수초가 되게 되겠습니다. 무수초는 이 교감신경절 이후 섬유가 됩니다. 교감신경절 이후 섬유가 되어서 척수신경을 따라 말초까지 연결되어져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 자율신경계는 멀티피디스 요 밑으로 자율신경계가 놓여져 있더라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교감신경계통과 조금 더 비교해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교감신경은 요 백색 교통가지를 여기서 교감절 이전 섬유죠. 백색 교통가지입니다. 백색 가지가 되겠죠. 화이트 라모스가 되고 이것은 유수초 섬유가 됩니다. 유수초 이게 되겠죠. 그래서 요 교감신경절을 이렇게 만듭니다. 스파이널 코드 가까이에 있다 이 말이죠. 가까이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효과기론 이렇게 다시 나가게 되는 효과기까지 나가게 되는 회색 라무스를 가집니다. 이것은 무수초 섬유가 되더라 라고 결론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부교감신경은 이 효각이 가까이에서 연접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 이런 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차이는 이렇게 시냅스하게 연접한 이전의 섬유가 교감신경의 거리는 짧고 부교감신경은 아주 길더라. 그리고 교감신경은 교감신경절을 이루어서 서로 이렇게 정보의 교환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교감신경은 T에서 L3까지 자리 잡고 있고 부교감신경은 뇌줄기와 S코드에 부교감신경은 자리가 잡고 있더라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따라서 교감신경은 T코드와 L코드에 따라서 이렇게 T에서 L3까지 여기에서 교감신경으로 가는 거죠. 가서 1, 2, 3, 4, 5번까지 그렇죠. T5번까지 서로 교감신경절에서 서로 연결이 되고 그렇죠. 서로 연결이 되고 이제 T6부터는 또 같이 연결이 되는 이러한 증상을 조금 보이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러한 교감신경절이 존재를 하고 있더라. 부교감신경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브레인스템과 S코드에서 각각을 지배하는 이러한 증상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S코드 쪽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방광,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세움 조직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율신경이 손상되게 되었을 때는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나 보면
우리가 자율신경 반사 부전이다. 자율신경 과반사 이전. 아우토노미 디스리플렉시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흉수 6번 손상에서 이렇게 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율신경 조절이 저하되고 방광이나 대변이 꽉 차고 욕창이나 발톱이 살을 파고다는 경우에 또한 이 조여주는 힘이 없어서 자연분반되거나, 그리고 고혈압이 나타나거나 두통이 생기거나 얼굴 쪽에 홍조가 좀 많이 띄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걸 우리가 자율신경 반사부전이라고 하는데, T1에서 T5까지 하나 묶어져 있고, 또한 T6에서 또 하나 이렇게 묶어져 있으니까 요 위와 아래가 서로 단절되어져 있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나겠죠. 따라서 T5 혹은 T6 이상에서, 그렇죠, T1, 2번 C 코드나 이런 쪽에서 서로 이러한 자율신경 반사 부전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게 교감신경의 이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이 나타나니까 이게 잘 되지 않으니까 부교감신경만 확실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보여줄 수 있죠. 따라서 동공축소를 하는 부교감신경만 활발하게 되어서 동공이 축소됩니다. 그러한 증상을 우리는 호너-증후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호너-증후군은 교감신경의 장애로, 손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교감신경의 과활성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눈꺼풀 올린 근육이라든지 동공 확대, 그리고 얼굴의 혈관 축소, 땀과 얼굴의 땀샘을 이렇게 촉진하는 이러한 증상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은 눈꺼풀이 처지게 되고, 동공이 축소되게 되겠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겠죠. 또한 피부가 땀이 나타나지 않아서 피부가 건조하게 됩니다. 땀이 나타나지 않아서 피부가 건조한 증상이 나타나고, 또한 얼굴이 붉게, 그렇죠? 얼굴이 붉게, 교감신경 이상이 나타나죠. 교감신경에 이상이 나타난다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리고 얼굴에 홍조가 띄게 되는 이러한 증상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되더라. 따라서 자율신경 과반사증은 흉수 6번 이상, 그러니까 5번, 4번, 3번 T, C 코드, 그리고 이완성 마비가 나타나고 있고, 피부의 손상이나 골절 이런 게, 또한 혈압이 상승되고 두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식은땀이 날 수도 있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환자를 90도 정도 앉혀서 머리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합니다. 옷을 풀어주고 혈압을 측정합니다. 방광을 확인합니다. 이 방광에 소변이 꽉 들어가 있으면 또한 혈압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방광을 확인하고 소변줄이 막혀 있는지를 또한 확인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척수 손상 환자에게 이러한 소변줄 관리는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러한 일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이러한 환자들인 경우에 요 척수 손상 환자들은 근육 약화라든지 비대칭적인 근육 약화나 투 조인트의 근육 구축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운동에는 주의사항을 해야 되는 게 이소성 골화증이, 그렇죠? 너무 과도한 신장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혈관이 이렇게 손상을 받아서 이소성 골화증이
생길 수가 있더라. 여기에 힙 조인트 여기에 이소선 골화증이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이 생기게 되면은 자꾸 이쪽에 생기면 이쪽이 플렉션 과도하게 플렉션 하다가 여기가 부러지게 되면은 가짜 뼈이기 때문에 또 잘 부러집니다. 부러지게 되면은 또 근육의 손상을 받게 되거나 인대의 손상을 받게 되는 이러한 또 모양을 보게 되더라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이소선 골화증을 좀 조심해야 되고, 이소선 골화증 엉덩관절을 할 때는 45도, 그렇죠? 벌림을 할 때는 45도. 그래서 메디알 코라테랄 리가멘트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엉덩관절을 구부릴 때는 60도 이상을 넘기지 말아라, 그렇죠? 넘기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비덕션 45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에비덕션 45도 이상 하지 말아라. 그 다음 플렉션 60도 이상 하지 말아라. 이거는 치료상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에비덕션 45도, 플렉션 60도 이상이 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